네, 최근 들어 공포지수가 빠르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이 위험 자산인 주식으로 몰릴 수 있을지 그 여부가 시장에 관심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07년 중반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는 각종 공포지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공포지수라고 저희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공포지수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그동안은 그 공포지수가 올라갔을 때만 이 공포지수가 화두가 됐습니다. 그랬죠. 이번에는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오늘 방송에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시청자분이라든가 투자자분한테 다양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부정적 측면이 많이 알려져 있던 공포지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진행자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빅스 지수라고 있죠. 이 빅스 지수는 공포지수의 대표적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원래 그 정확한 얘기는 시카고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향후 30일 동안 앞으로 어떻게 심리 상태를 가져가느냐 하는 그걸 정확하게 얘기한 지수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리고 V스톡스 지수라고 유럽 위기와 함께 많이 그 국제금융 시장에서 얘기됐던 V스톡스 지수는 유럽 증시의 투자 위험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환율이 국제금융 시장에서 많이 이렇게 얘기되다 보니까 이 환율과 관련된 이 공포지수도 많이 나오는 차원에서 CVIX 지수라고 있는데요. 요건 외환시장의 공포지수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리고 뭐니뭐니 개별적으로 시장별로는 이제 빅스 지수, V스톡스 지수, CVIX 지수 이렇게 이제 일단은 국가별 공포지수에 해당되는 것은 역시 국가 부도의 프리미엄 이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도 잘 알고 있는 CDS 프리미엄, CDS 금리도 일종의 공포지수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네, 각종 공포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각종 공포지수가 최근 들어서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앞서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지 이것은 또 어떤 걸 의미하는지부터 좀 살펴보죠. 예, 아까 그 월가의 소식을 전해지면서 바로 앞서 우리 주가의 상승 요인을 유럽의 그 경제 지표와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중국의 관련된 지표를 얘기했습니다는 사실 인과관계상 보면은 오늘 월가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것이 이 공포지수, 즉 빅스 지수가 2007년 6월 이래로 가장 낮게 떨어졌는 이게 가장 주가를 끌어올렸던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중국의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럽 증시에 반영된 상태에서 미국 증시에 그렇게 큰 인과관계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월가에서는 가장 이 빅스 지수가 사상 최저치에 근접한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투자 심리를 부추겨서 다우지수를 이제는 13,400이 아니라 13,500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경제TV 지금 나가고 있죠? 13,471, 13,500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빅스 지수가 2007년 6월 이후에 가장 낮은 13.2 정도로 떨어진 상태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다른 지수도 같은 시점 2007년 6월 이후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서프라임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 수준의 거의 그 이후서부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에는 유럽 위기에 대한 우려가 좀 낮아진 점. 여기서 스페인의 그 국채금리가 지금 이제 5% 밑으로 떨어졌어요. 거의 그 정상 정도로 가르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공포지수를 빠르게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의 그 재정 절벽이라든가 그 다음에 2월 말에 있는 국가부채 한도 확대 문제도 그렇게 투자자들이 결국 재정절벽에 공화당이 막판에 타결시켰으니까 부채 한도 확대도 타결시키지 않겠냐 하는 이런 것이 반영된 정도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리고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역시 최근에 미국과 그 다음에 중국의 그 경제지표가 저점 통과에 기다릴 만큼 좀 지표가 좋아하는 사이고요. 유럽도 실물 경제가 당초에는 상반기에는 가장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는 드라기 총재가 이거보다 좀 1분기 정도 앞당기겠다 하는 이런 건 낙관적 얘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빅스를 비롯한 각종 공포지수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를 볼 수 있습니다. 공포지수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근접한 배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공포지수가 빠르게 하락화되는, 가속화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좀 의미를 둬야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아마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포지수가 떨어지는 것이 가장 반기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성향이 있죠. 하나는 그 브라이트 퀄리티에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 이건 이제 채권을 선호하는 경향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리조트 투 리스크에서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경향.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공포지수가 하락한다는 것은 그동안 위기 과정에서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는 사실은 공포지수 하락세가 앞으로 지속된다면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보면 연초에 증시가 등락하게 합니다는 연초에 올해는 사실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작년 말에 올해는 재테크 승리에서 증시를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요. 바로 그런 분위기가 당초 예상보다는 좀 빨리 월가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증시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럽 기기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됐고 경기가 다시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공포지수가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포지수가 하락함에 따라서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실제로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나요? 상당히 빠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시청자분께서도 굉장히 깜짝 놀라실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위험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게 뭐냐? 미국 국채 되겠죠? 네. 미국 국채 승리를 보면 지금 거래일이 10일도 안 됐습니다는 작년 연말에 미국 국채가 10년 만기입니다. 1.76%에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국채 수익률이 1.90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청자분께서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비례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뭐냐? 그만큼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1년 연중으로 보면 1년 연중의 최저치 대비해서는 지금 60bp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국채 금리가 지금 1%대 아닙니까? 이렇게 시청자로 한번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PD께서 이렇게 자막 보여주시는데요. 1%대입니다. 여기에 최저치 대비해서 60bp 올라갔다는 것은 비율로 보면 50% 이상 근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빠르게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위험 자산인 주식 부분에는 사실상 시청자분이 체감을 느끼지 못하시겠습니다는 다우지수 한번 보면 13,100에서 13,470까지 벌써 거래일이 10일째 안 된 데 불구하고 다우지수가 370포인트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이 3,020이었거든요. 이게 3,120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공포지수 하락과 함께 안정자산의 선호경이 좀 폐퇴하면서 위험자산인 주식에 대한 선호경이 의외로 좀 빨리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시장 간에 아주 극명하게 대립되는 모습을 아마 PD께서 보여주셨던 자막을 통해서 아마 잘 확인하실 수 있을 걸 겁니다. 네. 그게 바로 최근의 공포지수 하락에 따라서 증시의 이동간, 자금 이동간 모습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채권 시장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공포지수가 하락하면서 채권 시장의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옮겨갈지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 부분은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이제 자금 이동을 한때 많이 얘기했던 것이 머니 무브다 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의 성향이 이렇게 바뀔 때는 항상 시장 간의 자금 이동인 머니 무브 현상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FRB에서 자금을 공급하는 것보다 시장에서 머니 무브 현상이 재테크 수익률을 결정하는데 더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실 때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 공포지수 하락과 함께 채권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돼서 주식 쪽으로 이동되는 모습이 부분적으로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의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테크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중에서 크게 하나 지적했던 것이 미국의 채권 시장에 낀 버블이 붕괴되는 여부. 만약에 버냉키 회장이 지금 얘기한 대로 2014년 1월 말까지 끝내고 더 이상 하지 않는다면 보다 덜 경기 부양적인 사람이 차기 의장으로 온다면 버냉키 리스크에 걸리겠고 버냉키 리스크는 결국 미국의 채권 시장에 낀 거품이 이렇게 붕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보면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경우에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국채 붕괴 우려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빅스 지수를 비롯한 이런 공포 지수는 30일 요 단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행자께서 세계 국제금융 시장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으신 이런 분이라면 만약에 말 한마디 딱 해서 부정적으로 하면 빅스 지수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는 지금까지 나타난 연초에 지금까지 나타난 모습 보면 당초 올해도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가의 상승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나타난 모습 보면 당초 예상보다는 상당히
증시 쪽에 훈풍이 불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공포지수가 급격하게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저지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시각이 나오는 건가요? 올해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중앙은행이 열렸었죠. 네. 어제만 해도 대표적으로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그렇습니다.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이렇게 제기된 데를 불구하고 금리가 동결되는 데는 사실 그렇습니다. 빅스 공포지수가 빠르게 이렇게 하락할 경우에는 결국 경제 주체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그만큼 줄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자금이 공급됐던, 정책 단계에서 자금이 공급됐던 이런 부분이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다 보니까 호딩되거나 퇴장되거나 아니면 부동화돼서 실물과 관계없이 사실 은행의 예금, 요구불예금, 증권사의 CMM, MFA 이런 부동화됐던 자금들이거든요. 이런 자금들이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뜩이나 정책 당국에서 과잉유동성이 제기되는 상태에서 퇴장됐던 통화, 부동화된 통화가 물가라든가 자산분의 거품에 미치는 부작용을 잡을 수가 있었는데요. 공포지수가 빠르게 떨어지면 요 퇴장됐던 통화가 풀리면서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경제적 측면에서는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제기되지만 좀 더 좀 지켜보자. 빅스 지수 하락에 따라서 공포지수 하락에 따라서 시중의 경제 활력 지표에 해당되는 통화 승수와 통화 유통 속도가 지금 빠르게 회복되는 양상을 볼 때는 그동안 비상대책에 따른 휴유축이 의외로 빨리 나타날 수 있고 이것이 미국 내 양적완화 정책의 조기 논쟁이 느닷없이 불렸던 가장 큰 배경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연초 들어서 열렸었던 중앙은행에서 일제히 기준금리가 동결되는 것도 바로 이런 공포지수 하락과 함께 맞물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위험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최근 들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세계적인 공포지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환율이 급락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 지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역시 외국 자금 유입과 관련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는 한국과 관련된 공포지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는 투자의 위험과 관련된 해외 시각 지표는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의 그 CDS 금리라든가 외평채 가상금리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20일 이 날이 무슨 날인지는 시청자 여러분한테 자꾸 이렇게 차기 그 대통령 당선인 이런 얘기 하니까 또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CDS 금리가 이웃 일본보다도 사실 우리가 더 낮은 상태이고요. 외평채 가상금리는 2014년 기준으로 1년 중에 가장 낮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사실 공포지수에 해당되는 우리의 해외 시각 지표가 빠르게 떨어지는 양상인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다른 국가의 공포지수가 하락하는 거와 한국도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이미 우리는 많이 개선되어 왔기 때문에 공포지수에 하락하는 정도가 우리가 좀 상당히 덜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해외 시각 지표가 빠르게 개선되는 것은 사실이고 외국 자본이 유입되는 것도 가능성이 높지만 투자는 상대 변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좋아지지만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 더 좋아지면 사실 국채 가격이라든가 이런 재산 가격이 위기 과정에서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외국 자본의 유입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이런 가능성 같은 것은 들어오긴 들어오지만 속도는 많이 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을 좀 잘 보셔서 원달러 환율이라든가 원엔 환율 이런 것을 좀 예측을 하셨으면 아마 기업 경영이라든가 투자하는 데 상당히 도움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2007년 이후 각종 공포지수가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포지수가 왜 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증시에 훈풍이 될 수 있을지 전망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